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신살론 비결, 12운성의 묘지, 12신살의 화개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묘지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12운성의 묘지는 12신살의 화개살과 같으며 육식간지 중에서는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임진, 개미 등 6개의 간지가 묘고동주이다. 묘고동주 일주는 신약암으로 월지나 시지에서 생지나 로강지가 되어 주어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신약한데도 묘심발동이라면 단명하게 된다. 간목은 미토가 묘지이고 을목은 술토가 묘지이며 병화는 술토가 묘지이고 정화는 축토가 묘지이고 무토는 술토가 묘지이고 기토는 축토가 묘지이다. 경금은 축토가 묘지이고 신금은 진토가 묘지이고 임수는 진토가 묘지이고 계수는 미토가 묘지이다. 묘고는 인간 나이에 80에서 90세 사이에 중간을 의미하며 이미 육체는 죽어 있고 혼만 살아 있는 정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산에 비해 이동과 변동이 많음을 암시하며 인색한 특징으로 자기 형제, 친족하고만 살려는 특징이 있다. 만약 비겁과다 신강이라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베푸는 마음이 아름답다. 그러나 대체로 있는 것을 지키는 데는 탁월하지만 욕심이 과다하여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진술중미는 화개살과 반환살, 무속인과 인연이 깊다는 고갈살, 하늘 보고 탄식한다는 천살, 피를 보고 죽는다는 백호살 등으로 구성되었고 직업으로는 시인, 창작, 문예활동, 금융업, 의사, 간호사, 의업, 은행, 금융감독원, 재정부, 창고업, 종교업, 묘지관리, 장묘업 등의 근무자가 많으며 만물이 창고에 저장되거나 사람이 죽어 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태가 그래서 저장과 예치 작용력 상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루에 묘지는 술시와 같아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포근한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이 가장 안정되고 정적인 상태이며 침착한 것이 특징으로 고정, 보관, 정지,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대지가 20대의 청년기라면 쇠지는 50대의 노년기를 상징하고 묘고는 80대의 죽음을 상징한다. 육체는 이미 죽었으나 혼만 남아있는 지극히 정적인 상태를 상징하는데 묘고는 혈광살을 상징하는 백호살로서 호라비 과부가 된다는 괴강살이다. 또한 규문살과 묘신작용을 하므로 체는 정적인데 비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동적으로 인생사에 수많은 희로애락이 발생하며 이산의 비애가 발생하는데 또한 형충 등에 의해서 그 뜻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묘지이다. 그러나 이 묘고가 희신이 되었고 사주 발현이 잘 되었다면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또한 이 묘지이며 화개살이다 그래요. 그러나 신약사주에 묘고가 형충이 되었다면 극비운이 되는데, 반한살, 화개살이라면 길하지만 고갈살, 천살이라면 부부 인연이 쉽게 변하고 일제에 있다면 더욱 흉하다. 또한 극신약으로 묘고에 뿌리를 둔 해당 육친천간을 관심 있게 살펴야 하는데, 연지 묘고가 수기 왕성할 때 제방제수하거나 화기 왕성할 때 화설생금하는 희신이라면 가문이 번창하고 차남이나 막내로 출생해도 유산을 상속받기 쉬우며 고향과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가문을 계승하고 선산을 지키면서 조상 유업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다. 월묘고는 월지 묘고는 부모와 이별할 염려가 있고 타인을 위해서 금전 지출이 많고 육친덕은 없어도 재물덕은 있는 편이지만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덕하고 장남이든 막내든 조상 유업을 지키기 쉬우며 형제가 타인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는 수가 많은데, 일지묘고는 부모 형제와 인연이 부족하고 일찍 생가를 떠나기 쉽다. 근검 전략하는 정신이 투철한 구두쇠로서 자수성가하는 경향이 많으며 종교성이 강하다. 그러나 마음은 늘 외롭고 수심이 많으며 주거가 불안하고 중년 이후로 쇠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빈곤한 가정 출생이라면 중년 이후 발전하기는 하지만 부부 인연이 바뀔 염려가 많고, 시지묘고라면 어려서 몸이 허약하고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으며 그러나 재물복은 있는 편이다. 시지묘고 여자는 남편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은데, 특히 정축, 임진일주는 시가가 고독하고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 인묘살은 부성인묘, 처성인묘, 자식인묘, 부모인묘, 백호살 등이 되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육친에 행사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묘고 한 글자만 있고 다른 토기는 없는 것이 길하다. 인간이 늙으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으며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무덤에 묻히는 과정을 묘지라 하는데, 묘지는 무덤이 아니고 무덤 속에 갇혀 살아있는 인생이다. 무덤 안에서 음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마지막 음식이다. 그 음식이 떨어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색, 집착, 애착, 인색,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좋은 말로는 구두쇠요, 안 좋은 말로는 자린고비요.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전략 정신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전략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모아서 결국에는 잘 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주 구조가 잘못되었다면, 또는 이 묘지, 이 화개살이 충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면, 창고가 파괴되어서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술충미는
동서남북의 창고이므로 창고 안의 재물은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창고를 지키는 백호살, 괴강살이 진술충리에서 작용하게 된다. 강도가 나타나 창고를 겁탈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므로 혈광사한다는 백호살로 피 흘리고 맞아 죽으면서도 창고를 지킨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키고자 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심리가 되므로 별로 소중하지 않는 물건인데도 고물상처럼 모아놓으며 버리는 것이 없다. 즉 어떤 그 뉴스에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니까 온통 동네에서 이것저것 주워다가 집안에 가득 쌓아 놓고 자기는 차분히 앉아 있을 공간도 없이 그렇게 했더라. 그래 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그것들을 그 인원을 투입을 해서 이틀간을 끄집어내어서 정리를 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가끔 이러한 부분에서 그 뉴스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월지 화개살이었거나 아니면 일지 화개살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어떠한 거든지 아끼고 전략하는 것은 좋지만 모아놓는 특성이 강하고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부 또한 마찬가지로 잡다한 공부를 한다. 모으기만 하고 정리 정돈을 안 하므로 잡학사전이 중구난방으로 흐트러져 있는 것과 같아서 정적이면서도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무덤 속에 있는 인간은 사치와 낭비가 필요 없다. 누구와 대립하거나 적대적 관계, 비교의식이 필요하지가 않다. 한마디로 수도분하여 그 옷이 그 옷이고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이다. 즉 변화를 주고 멋부리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현재에 만족하고 많이 외롭고 고독한 성향이다. 그러므로 관능적이고 야하다는 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산다. 즉 멋내고 뽐내는 도화살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요. 그러나 이 또한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려는 상관, 그것도 청간상관이 있다면 이렇게 모으고 전략하고 인색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잘난 척 자기를 드러내려고 상당히 애를 쓴다. 비록 도화살이 없을지라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것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화개살이 통하는 사주, 이러한 사주는 변화 변동을 모르는 삶으로 인생에 자극제가 안 되므로 부부 인연이 변하는 경우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덤 속의 인생은 사치나 낭비 따위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밥알 하나를 애지중지하면서 아끼고 전략한다. 한 숟가락의 밥은 수백 그릇의 밥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무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색, 공부, 시, 창작, 소설 등으로 두뇌를 활용하는 공부이다. 그러므로 사치, 향락, 식도락, 음주, 가무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무던한 사람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개살에서는 팔방 미인살이라 그랬죠. 화개살이. 근데 이 화개살과 묘지가 똑같은데 이것에서 통변하는 것은 화개살에서 통변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신살과
호태법과 같이 비교해서, 즉 여기에서는 묘지다. 그러면은 화개살과 묘지를 같이 놓고 어떠한 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통변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러한 통변이 나왔는가, 이 부분을 찾으라. 그러한 얘기예요. 이것을 못 찾으면 정말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연지 묘고가 있는 사람은 조상의 유업을 묘고에 안전하게 보관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조상의 선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많으며, 또는 조상의 유업을 지키고자 한다. 팔방 미인살로서 대단히 유능하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고리탑탑하게 조상의 선산이나 지키면서 조상의 유업을 지키면서 산다? 차이점이 많이 나지 않나요, 이게? 하여간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소질을 지키고 그 일을 한다는 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조상이 종교가 이었다면 현재의 본인 역시 종교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가령 묘고라고 해서 모두 다 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즉 조상이 교육자였다면 후손인 본인 역시 교육자가 되기 쉽다. 또는 사업을 하는 조상이었다면 본인도 사업가의 길을 가기 쉽다는 이야기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연주 묘고는 조상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주 묘고는 부모의 환경이 되는데, 부모의 환경이 묘고이므로 무척이나 허약하고 인색할 것을 상징하며 변화 변동을 모르는 옹고집의 소유자로 조상의 도움이 미약한 환경이 되고, 묘지에서는 생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람은 무던하지만 큰 발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월주 묘고는 부모 형제 덕이 부도하다. 그러나 묘고 화계는 종교, 예능, 문필과 학문, 분해를 활용하는 직업에 해당하므로 부치는 그런 쪽 관련 직업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 가정의 행복은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었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당주의 어릴 적 환경은 아버지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으므로, 아버지의 환경이 불미하다면 당주 역시 환경 불미에 해당한다. 시주묘고는 무척이나 불미하다. 연주는 죽은 사람이고 월지는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시주묘고는 자식 신상 이변수를 상징하고 혈광사, 단명, 또는 자식이 질병 체질의 암시가 강하여 흉하다. 그래서 사지와 묘고, 그 다음 절지, 사묘절, 사묘절의 시주는 자식 신상 이변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당주가 가야 할 귀숙지가 묘고이므로 시주 묘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묘고이므로 고달픈 인생이 될 것을 암시한다. 또한 시주 공망이라면 자식독도 부족하지만 당주가 가야 할 인생 노선도 불명확한 것이므로 써먹는 자격증을 만들지 못하고 귀신의 학문인 종교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많이 적선하고 베풀며 살아야 할 발자이다. 일지나 월주 묘고를 타고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검소하고 전략하며 모으는 것을 즐긴다. 모은다는 말은 수집한다는 말과 같아서 우표수집, 골동품, 또는 모든 것을 모집하고 모으는 역할로서 박물관과 같이 모아서 진열하고 타인의 기쁨이 되게 한다.
모은다, 수집한다는 말의 표현은 여자도 모으고 수집하며 남자도 모으고 수집하며 자식도 모으고 수집하고 땅도 모으고 수집하고 돈도 모으고 수집한다 등에 해당하는 말로서 자식도 많이 낳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모으고 보는 성품으로 욕심 과다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10여 명씩의 자식을 낳았고 남명 또한 잘못 변질하면 과학적인 호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월지 화개살은 일명 팔방미인살이라 하는데 이것은 좋은 뜻으로 말한다면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을 팔방미인이라 하고 또는 한 가지 일에 정통하지 못하고 잡다한 지식을 팔방미인이라 하는데 그러므로 월지 화개살은 팔방미인과 같아서 여러 방면에 능통하거나 또는 잡다하게 아는 것만 많을 뿐 한 가지 분야에서 명철한 지식이 되지 못한다. 화개살은 일간의 묘지이므로 선조의 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역사학, 자연학, 고전학, 종교학 등 고전 학문에 해당한다. 진술중미가 묘고라 해도 진토는 무기토의 홍염이며 술토는 경금의 홍염살이다. 이것들이 합충을 하면서 괴강, 백호, 원진, 규문을 가중하면서 나타나는 인생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공망, 합충으로 인함이니 묘지라 해서 100%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주팔자는 8글자가 유기적인 관계로 대운과 세운이 만나면서 수많은 성분의 변화 작용이 있으므로 한마디로 당신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금수기는 수령 결집을 상징하지만 진술중미는 수령 결집을 한 만물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그러므로 일지나 월지에 진술중미는 수렴, 보관, 인색, 모으는 주임이 잡학, 종교성에 해당하는 팔방미인이다. 월지나 일지의 묘고는 어려서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 자라나서 한창 멋부릴 시절에도 사치나 허영 낭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재물을 모으고 잘 살게 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약한 사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가령 병술일주라 해도 화국이 될 수 있으며 임진일주라 해도 신자진으로 태신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묘고는 유행이나 멋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심이 과다하다. 사랑보다는 돈을 즐기고 명예보다는 현실적인 재물을 탐한다. 그러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마음고생일 뿐이다. 인생사 백년단물이 일주지이다. 안 먹고 전략에서 모은 재물이라 해도 바람 따라 한순간에 날아간다. 재난풍파를 당해보고 부부 이별 사별을 해보고 난 후에야 하늘 보고 탄식하며 피눈물도 흘려보게 되는데 여명일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서 한 글자가 더 있다면 팔자가 드세고 과부가 되기 쉽다고 고전에서도 말을 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부부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부군 잡척 등이 되는데, 그러므로 여명이 진술충미에 자하고 진술충미 중에 한 글자가 더 있는 여성과는 결혼 불가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귀를 누리며 잘 살기는 하지만 부부 회로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다 된 혼사가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편 잡아먹는 과부 팔자에 며느리라는 데야 어느 누가 선뜻 호응하겠는가. 그러나 부부 인연의 복은 적더라도 다른 곳에서 복을 주게 된다. 묘고는 사람의 무덤이 아니고 돈 뭉치고 창고이다. 돈 뭉치고 창고이다. 돈 뭉치를 꽉 움켜쥐고 죽자 살자 알뜰하게 지키는 형국이 월지 묘고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백호살과 괴강으로 죽으면서도 지키는 기질이다.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게 되는데, 그러므로 묘지는 경제성이므로 월지나 일지에 묘고가 있다면 경제학과에 가거나 재정 관련 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묘지가 재고이거나 광고일 경우에 그러하다.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월지 묘고이거나 일지 묘고인 사람들은 재무 관련,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에서 일을 해도 세무 회계 이쪽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재무 관련 경리 담당 이쪽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묘지를 가진 인생은 선천적으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기에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은 기쁘고 즐겁지만 쓰고 소비하는 것을 싫어한다. 남녀 결혼을 한다면 애정이 으뜸일 것인데, 남자는 아내가 돈으로 보이고 여자는 남편이 돈으로 보여서 돈 벌어 오기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이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되면 바람나게 될 것이 정해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돈하고 결혼한 것이지 내가 필요해서 결혼했냐면서 한판 전쟁을 벌이는 부부가 많다. 신혼생활 때는 마음껏 사치하고 멋을 내며 사랑을 즐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묘고의 여성은 다르다. 애정보다는 돈과 경제가 제일이므로 무엇을 하든지 돈과 연결시킨다. 사치하고 멋을 내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혼여행도 아주 검소하게 전략해서 가게 되고, 호텔에서 잠잘 곳도 여관에서 잠자면서도 행복해야 한다. 하여간 돈에 치우치다 보니 애정이 부족한 것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아서 부부가 부유하게 잘 살자는 것이니 양보를 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는 세상 속에 직업 여성으로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책임감이 강하여 철저하게 자기 목표를 채우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경제적이고 애정보다 돈을 즐긴다고 해서 허물이 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더욱 사랑받는 여인이 될 것이다. 여러 번 하는 말이지만 일지진술중매에 자한 남녀는 적선하고 베풀며 살아야 남편, 자식, 가족이 화목하고 복이 들어온다. 재고묘지는 돈을 갈무리하는 창고이고 금고로서 돈과
금고를 다루는 직업에는 안성맞춤으로 은행원이나 격리 담당 또는 금융업에는 천부적인 적성이다. 돈을 신주처럼 모으시고 지킴으로써 돈을 아끼고 갈무리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한 푼도 천금처럼 아끼고 철저히 검소하고 전략하며 모으고 갈무리하는 묘지는 직업 여성의 전형적인 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멋이라면 환장하고 돈을 물쓰듯이 하며 사치 낭비와 허영을 담하고 즐기는 목욕지와는 대조적이다. 목욕은 천방지축 아까운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쓴다. 그러나 묘지는 옷차림이 검소하고 낭비와 사치를 하는 마음이 없다. 사람은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친구 간에 원만한데 구두쇠이므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외롭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죽자 살자 매달리지만 한 푼이라도 손해가 난다면 일찌감치 고개를 돌린다. 이익 없는 일이나 비경제적인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일반 생활 철학이나 인생관에서도 하나에서 10가지가 매사가 경제적이다. 묘고는 대우가 좋으면 정성을 다하지만 대우가 부실하면 좋은 대로 옮겨간다. 그러므로 직원 중에서 월지나 일지 묘고를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대우를 해준다면 몇십 배로 일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의 공부에서도 이만큼 공부하면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한다면 날새고 공부한다. 경제에 탁월한 성분이므로 묘지를 가진 사람한테 재물을 맡기면 한 푼의 부정이 없다. 일지묘고는 무덤 속에 갇힌 형상이므로 집안에 묵겨 두르는 것은 큰 질병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본인 또한 집안에 있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만족을 모른다. 자신 역시 활동하고 득제하기를 원함으로 그러하다. 현모양처로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을 원할 때는 절대로 묘고자 여성과는 결혼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나 집안을 부흥시키고 근검 전략하며 살아갈 대상자를 요구할 때는 묘지가 적격이다. 그러므로 남녀궁합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독립성 사업가, 자립성가의 별은 걸록과 재앙을 타고난 사람이 적성이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묘고일 것이다. 구속당하는 것이나 집안에 묶인 것을 가장 싫어하는 운성이 묘고이다. 그러므로 신강명식은 계고 인연을 정배하는 것이다. 묘고가 있는 남명의 성교는 지속력이 좋은 데다 기술까지 좋은 편으로 여성을 황홀하게 이끌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독선이 있어서 한 가지 정형만을 고집하는 남자도 있다.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타입으로 적극적이다. 바라는 횟수가 많으며 타고난 그릇은 명기이지만 분위기에 따라서는 반응 차이가 심하다. 자, 오늘은 묘고, 이 12운성의 묘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 묘고는 12신달의 화개살과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